네, 9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반등의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2포인트 1870선이고요. 코스닥이 오늘 그동안 눌렸던 거에 대한 반등이 강합니다. 6포인트 1.4% 오르면서 489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켓리더 특급 전략 향후 남은 11월 장세들과 연말 흐름들 또 살펴봅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좀 반등이 올 수 있는 그 기반은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가 조만간 뭐 크리스마스 전에 잘하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이슈들이 불거졌는데요. 진짜 그럴까요? 뭐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정치적인 이슈다 보니까 그런 언급 한마디 한마디에 좀 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재정 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오바마 재선 이후 기존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곧바로 재정 절벽 문제 해결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좀 악재가 되는 모습인데요. 더 문제는 하원 의원과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 오바마 대통령과 하원 의장들 간의 합의를 그 회동을 통해 가지고 큰 흐름상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건설적인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랜드 바겐 대타협 가능성이 세 가지 있는데요. 세 가지에 있어 가지고 부유세 과세 기준 조정에 대한 언급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합의에 성공할 경우에는 그동안의 현상 유지를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통화정책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장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예산 통제법이 자동으로 발효되면서 가계당 3,500달러의 세금이 증가하고 기업 투자의 위축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 좀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점이 좀 지연된다 하더라도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고 앞서 지금 보여드린 바와 같이 예산 통제법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그런 상황인 만큼 지금 여야가 재정절벽 문제 해결에는 궁극적으로 합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정책 마련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장기간 감수하기 좀 어려울 것을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 역시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보여드렸듯이 열린 마음으로 타협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당장 12월 25일 전에 합의를 하겠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12월 25일 전에 타협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해 자녀 기간 중에 자녀 회기 중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3개월 정도 연장하는 임시 예산안을 내고 그리고 내년 3월 들어서 대타협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시장에는 많이 반영된 이런 재정절벽 이슈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 크게 반영하고 시장을 더 출렁이게 만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급격히 팽창됐던 이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는 좀 기대감들이 높아집니다. 이건 결국 시간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연말로 가면서 그러면 영향력이 좀 점차 줄어들고 우리 시장에 미치는 변동성의 강도는 약해질까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최근 하락한 모습을 보면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미래 불안감에 대한 불안 심리를 반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장 자체는 딥밸류 구간,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배 초반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860선이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2개월 포워드 PBR 기준으로 1.03배에 해당합니다. 이 밸류에이션 수준은 작년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 당시보다도 낮은 거고요.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물론 매크로 측면에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1차 지지선 1880에서 1890선을 이탈함에 따라 가지고는 당분간은 1850선에서 60선 전후에서 지지력을 확보하고 그런 과정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추가적인 급락세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상승폭의 61.8% 되돌림 수준이 1850포인트 전후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본다면은 딥밸류 구간에서는 국내 기관과 연기금의 저점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보실 부분은 최근 단기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21선과의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단기 급락에 따라 가지고 가격 메리트가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난 주말에 한번 국내 기관과 연기금의 매매 패턴을 보신다면은 운수장비 화학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유입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단기 급락에 따른 가격 메리트에 대한 매력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로 보실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번 주 코스피는 추가 급락보다는 1840에서 60선 전후에서 지지권을 형성해 나가면서 꾸준히 반등 시도가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얘기하겠습니다. 앞서 정근혜 팀장님하고도 긴급 진단으로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코스닥의 이 지지선이나 또 상승 여력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지난주 한 주 동안에만 7% 넘게 빠졌거든요. 네. 그럼 지난 5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121선, 201선까지 이탈하고 그리고 하락 추세대 하단까지 위치해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좀 부담스럽고 좀 불안한 흐름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급락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코스피 대비 코스닥 수익률 갭이 마이너스권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코스피와의 가격 갭, 가격 부담을 많이 완화시키고 이제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코스피의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담보될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도 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특히 470선, 그러니까 12년 5월 저점 이후 상승 추세대의 하단이자 2012년 8월부터 10월 상승 추세의 시작점, 그리고 2011년 8월 저점 이후 상승폭이 50% 되돌림 수준이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네. 470선 전후에서는 지지력이 확보하고 반등 시도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470선 지지가 중요하고요. 앞서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그 수익률 갭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차트를 못 보여드려서 그거마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도개청청하게 그냥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 기대감이 좀 약화될 경우에는 코스피와의 가격 갭을 맞춰 나가면서 흐름을 보이는데요. 그동안 보면은 10%포인트, 그러니까 60일 수익률 갭을 보면은 10%포인트까지 크게 확대되었던 수익률 갭이 지금은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가격적인 부담을 빠르게 해소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코스피가 좀 안정을 찾을 경우에는 코스닥도 같이 발맞춰서 안정을 찾아가고 반등 시도가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차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840에서 1860선, 코스닥은 470선에서 바닥권 중요한 지지선을 구축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락이 좀 저지된다는 게 좀 죄송하지만 뭐 크게 위로가 안 되고 그렇죠. 올라야 되는데 말이죠. 오르기는 또 좀 제한이 돼 있었어요.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연말까지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하고 2000포인트를 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중에 하나는 최근 증시의 화두였던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 좀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 연초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전략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런 가운데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 있어가지고 주목하실 부분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그리고 중국 시진핑의 총석이 취임에 따른 매크로 환경 변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G2 시대의 진입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IMF라든지 여러 국제 기구들이 글로벌 경기 성장률을 좀 더 하향 조정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과 재정 긴축이라는 양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국 통화 가치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이권 경쟁이 좀 더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을 보더라도 국내에서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모습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기 각국들의 그런 성장 모멘텀을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통화 가치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원화 강세 그리고 위안화 강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음식료, 유틸리티 등 내수주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중국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중국 소비 쪽에 모멘텀을 맞춘 그런 경기 부양책이実施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 있어서도 네. 소비 관련주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후에는 실적과 수급 모멘텀이 뒷받침되고 있는 제약 바이오 디스플레이, 통신 서비스, 반도체 같은 업종들은 단기적으로는 가격 부담이 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출렁일 때마다 저가 매수를 하시면서 비중을 좀 더 늘려가시는 것이 좀 투트랙 전략이라고 그러죠. 단기적으로는 좀 위안화 강세라든지 원화 강세의 종목들, 그리고 좀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맞는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오늘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